네, 이번 시간 대기경계층과 난류 첫 번째 시간으로 난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 많은데요. 일단 난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난류와 충류라는 흐름을 구분하는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난류를 분석할 수 있는 레이놀즈 분해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 리차드슨 수, 열정 난류, 기계적 난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난류 운동 에너지 방정식 TKE까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류와 난류인데요. 대기 경계층이란 지표면에 영향을 받는 대기층의 일부로서 0에서 1km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도 지상부터 1km 상공까지를 대기 경계층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기 경계층에서는 자유대기에서의 대기 운동과는 달리 자유대기란 1km 이상 지표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대기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km 이상. 어쨌든 자유대기에서의 대기 운동과는 달리 대기 경계층에서는 난류라고 하는 무작위한 작은 규모의 대기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난류란 기본적으로 지표면과 그와 맞닿는 대기 사이의 온도 차이 그리고 바람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게 열정 난류, 바람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기계적 난류가 되겠고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무차원수가 리차드슨 수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리차드슨 수. 난류 소용돌이 또는 난류 에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난류가 회전 성분을 갖는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이제 난류 에디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류 소용돌이 또는 난류 에디는 지표와 대기 사이에서 열과 운동량, 수증기를 교환함으로써 대기 경계층의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대기 경계층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흐름을 비점성류와 점성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성류라는 거를 측류와 난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점성류란 매끈하고 질서 정연한 흐름으로서 유체층을 가로질러 운동량이나 열의 교환, 혼합 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점성류, 대기경계층에서는 점성이라는 게 난류 운동 에너지 솟아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류 운동 에너지도 이따가 배워볼 텐데요. 난류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성이라는 게 난류를 솟아시킨다, 없앤다 라고 해서 대기경계층의 흐름은 점성류에 해당을 하고요. 점성류는 측류와 난류로 구분을 하는데 측류는 그냥 질서 정연한 흐름, 난류는 불규칙한 흐름으로서 정확한 정의는 없고요. 그냥 흐름의 모습에 따라서 측류와 난류를 구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라는 무차원 수가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분모가 점성력, 분자가 관성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라고 읽고요. 누분의 UL이라고 써서 누는 운동학적 점성계수, U는 흐름의 속도 규모, 미터 퍼 세크겠죠. L은 특성 길이로서 어떤 흐름이 어떠한 관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숫자인데요. 이러한 원통에 대해서는 요 밑면의 지름, 이 특성 길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가 미터 퍼 세크, L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에다가 미터, 그리고 누의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무차원수가 이제 되는 거죠. 점성력이 크다라는 거는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들고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질서 정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성력이 작아진다면 각각의 입자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엄청 뒤엉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는 위로, 이 입자는 아래로, 위로 아래로 막 가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되게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어떤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들고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되게 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성력이 크다라고 할 때 측류가 되는 거고, 점성력이 작아지고 관성력이 크다라고 할 때 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놀즈 수가 클
클 때 난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숫자가 임계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계라는 말은 크리티컬이고요. 네, 레이놀즈 수는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고 레이놀즈 수가 약 2000 정도 또는 4000이라고도 하는데요. 2000에서 4000 이상이 되는 흐름에 대해서 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네, 숫자가 임계 레이놀즈 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경계층에서의 레이놀즈 수, 대기 경계층에서의 속도 규모가 약 10m/s. 그리고 특성 길이, 여기서는 대기 경계층의 높이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1km, 그리고 운동학적 점성계수가 10의 -5승이라고 하면 레이놀즈 수라는 거는 10의 -5승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10의 9승이 되거든요. 이거는 2000이나 4000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대기 경계층에서의 흐름을 이제 난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류의 특성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불규칙하다, 좀 당연하고요. 선천적인 회전성이 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확산성, 그리고 솟아난다. 점성에 의해서 솟아내게 됩니다. 좀 1, 2, 3, 4번은 좀 당연한 그런 특성들인데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류는 다양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난류도 있고요. 작은 규모의 난류도 있습니다. 난류란 이런 평균 흐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평균 흐름에서부터 발생된 난류는 좀 크기가 크게 돼요. 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에디가 점차 작은 에디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분자 점성에 의해 솟아내는 규모까지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난류에서 작은 난류로 가는 과정을 에너지 폭포라고 합니다. 난류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소용돌이부터 가장 작은 소용돌이로 전달되는 과정을 에너지 폭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 작은 소용돌이의 크기 규모를 콜모고르프 규모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소용돌이의 크기 규모, 점성에 의해 난류가 솟아내기 직전의 크기 규모를 콜모고르프 규모라고 한다. 7급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네, 넘어가서요. 네, 레이놀즈 분해를 보겠습니다. 난류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는 결정론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뭐는 아니다. 딱 비가 온다, 비가 아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에디들의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통계적인 방법이 난류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놀즈 분해가 되겠고요. 기상변수들을 평균 성분과 섭동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함으로써 결정 통계적인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면 시간 평균에 해당하는 건데요. 가령 동서방향의 바람이 T고요. U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됐다라고 어떤 시간 동안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관측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평균 속도를 잡아두고 그에 따른 편차를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방법이 레이놀즈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분해의 기본 규칙. 변동 성분의 평균은 0이다라는 건데요. 다시 이 그림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동서방향 바람이 측정되어 있고 여기서 이게 평균 바람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러한 편차가 U'인데요. U'들의 시간 평균이 0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U바 플러스 U'에서부터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을 취해보면 이 평균의 평균은 또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U바는 U바 플러스 U'바 이렇게 되어서 이게 소거가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 성분의 평균은 0이다라는 거고요. 상수는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연하고 합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이다. 평균값은 상수와 같다. 기억에서 미음까지 조금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비급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변수의 곱은 평균들의 곱과 변동 성분들의 곱의 평균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변수의 곱의 평균은 평균들의 곱과 변동 성분들의 곱의 평균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U와 V를 좀 풀어보고 그것을 각각 한번 전개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U바 V 프라임 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항도 U 프라임 바에 V 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변동 성분의 평균은 0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두 항만이 남아서 이러한 공식이 관계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항을 공분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분산. 공분산이란 U와 V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공분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급 미기상학 변형 문제인데요. 초음파 풍속계로 관측한 성분별 바람의 시계열 자료이다. 시간별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U와 W 동서바람과 연직바람이 시간별로 T1부터 T10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난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놀즈 분해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U'이 난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U바와 U'을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U바는 이 시간에 대한 U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평균을 구해보면 5m/s가 됩니다. 그러면 U'이란 각각의 U에서 U바를 뺀 것인데요. 그래서 각각에서 5를 빼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0, 1, 0. 그리고 W도 마찬가지로 W의 평균을 구해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0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U', W'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이 둘을 곱해주면 됩니다. U', W'의 바란 이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요. 전체 자료가 10개죠. 그리고 각각의 평균 0은 쓰지 않도록 하고요. 숫자가 있는 것만 한번 써보면 -1 해서 이 값이 -1.1 m/제곱미터/제곱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음수가 되었죠. 이것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운동량 속이라고 우리가 할 건데요. 운동량 속이 음수다라고 함은 동서 방향의 바람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 방향의 바람 또는 운동량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분산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이 표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U'이 양수라는 거는 평균보다 바람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평균보다 큰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라고 해서 운동량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작은 바람이 상승하고 있어요. 평균보다 작은 바람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이겠죠. 다음 속이라는 개념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속이라는 개념은 3단원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질량속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질량속을 그때는 로U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것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미터/세크 해가지고 킬로그램에 제곱미터 그리고 퍼세컨드 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질량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량속이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열속도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열, 운동량 속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열속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CP가 정압 비열이죠. 비열은 단위 질량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런 식이 되고요. 다음 W 미터 퍼 세크에다가 다음 세타 켈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위는 켈빈 지어지고 킬로그램 지어지고 미터도 하나 지어져 가지고 줄 퍼 제곱미터 퍼 세컨드가 되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열이 되는 거죠. 운동량 속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해주면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이게 이제 운동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 퍼 세컨드 하면 양변의 단위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운동량, 이 운동량 속이 되는 거고요. 운동학적 열속, 운동학적 운동량 속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로 CP, 로까지 붙여지면 조금 귀찮기 때문에 운동학적 열속이라는 것을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운동학적 운동량 속이라는 것을 U 프라임 W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것을 운동량 속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이것을 열속이다라고도 합니다. 네, 열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아까 운동량 속, 아까의 예제에서 이게 음수일 때 운동량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에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열이 위쪽으로 수송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타가 고도에 따라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오른쪽은 안정한 상황입니다. 고도에 따라 온이가 증가하는 안정한 상황.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서의 공기덩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단열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온이가 보존이 되죠. 온이가 보존이 되고 그리고 W는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주위보다 온이가 작기 때문에 세타 프라임도 지금 음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지금 양수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의 이 그림에서도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W 프라임은 양수가 되고요. 세타 프라임도 주위보다 온이가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수송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수송되니까 상대적으로 열이 위쪽으로 수송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겠죠.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하강하니까 열이 아래쪽으로 수송. 차가운 공기가 위쪽으로 수송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열이 아래쪽으로 수송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면 열이 위로 수송, 이게 음수면 열이 아래로 수송. 마찬가지로 운동량 속도 이게 양수면 동서방향의 운동량이 위로 수송. 이게 음수면 동서방향의 운동량이 아래로 수송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난류속을 근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량 속 그리고 열속을 평균 성분으로 나타내고 싶은 건데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K이론이 되겠고요. 위에서 그림에서와 같이 여기에서의 그림처럼 세타 G라고 하면 DG, D세타가 음수일 때 W 세타,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양수였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열속과 DG, D세타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요. 이 온이 차이 아래쪽과 위쪽의 온이 차이가 클수록 열이 더 많이 수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둘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K는 어떤 상수가 되는 겁니다. K를 에디 확산 계수라고 합니다. 에디 확산 계수 K에 비례한다. 연직 경도가 클수록 크다. 부호가 반대이다. 이러한 K로는 혼합층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10.2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혼합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이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DG, D세타가 0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합층에서 열은 위쪽으로 수송이 됩니다.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둘의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네, 난류운동 에너지 방정식이네요. 네, 난류운동 에너지 방정식이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 발을 평균 난류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균 난류운동 에너지란 U''의 제곱의 바, V' 제곱의 바, W' 제곱의 바를 각각 더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눈 2로 나눈 값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각각의 그러니까 섭동 성분들을 제곱해가지고 평균한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리고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중3 2학기 수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 영상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를 뒤에서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급 미기상학 변형, 네, 아까와 같은 예제인데요. 지금 네, 이러한 U', W'을 먼저 구해놨고요. 다음 남북 방향 바람 성분의 분산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V' 제곱의 바가 1제곱미터 퍼 제곱세컨드라는 겁니다. 네, 이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U' 제곱의 바를 구해보면 먼저 얘네들을 다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2의 제곱 4, 0, 4, 0, 1, 1 이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평균해보면 10분의 1에 1 더하기 1, 4, 4, 1, 1 해가지고 이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1.2 제곱미터 퍼 제곱세컨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W'의 제곱 또 0, 1 제곱을 하면 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에 1, 1, 4, 1, 4, 1, 1, 4, 12, 14가 되네요. 그래서 1.4 제곱미터 퍼 제곱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난류운동 에너지란 이 발한 2분의 1의 U' 제곱의 바, W' 제곱의 바, V' 제곱의 바, W' 제곱의 바 해서 2분의 1에 1.2, 1, 1.4 해가지고 3.6이니까 1.8 제곱미터 퍼 제곱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네, 초반쯤에 난류란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기계적 난류란 네, 연직 바람시어, 그러니까 바람의 고도 차이로 인해서 난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에 따라 바람 차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회전 성분을 갖게 되고 난류가 생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기계적 난류,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 난류에 의한 네, 위아래로의 섞임을 강제 대류라고 합니다. 강제 대류. 그리고 열적 난류. 이렇게 고도에 따라 온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회전 성분을 가질 수가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흐름을 열적 난류라고 하고 이러한 대류를 자유 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상충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바람 시어가 있다면 난류가 생성만 될 수가 있습니다. 난류가 파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난류가 만들어지기만 한다. 라고 해서 이 항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 항은 항상 양수다. 그리고 열적 난류 항에서 고도에 따라 이렇게 온위가 감소하는 상황,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 상승,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려고 해서 난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난류가 생성이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온위가 고도에 따라 증가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가 잘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가 위로 잘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류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난류가 솟아든다 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난류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수가 되고요. 이때는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대기의 안정도 또는 낮과 밤에 따라서 이 열적 난류의 부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소산.
마찰 등에 의해서 난류가 이제 솟아난다라는 건데요. 점성 또는 마찰에 의해서 난류가 솟아낸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엡실론의 부호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뭐 가령 이제 그러면 이 식에서 엡실론의 부호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이게 뭐 23년 9급에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엡실론은 항상 음수지만 음수다.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서 난류는 솟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차드슨 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리차드슨 수입니다. 리차드슨 수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플럭스 리차드슨 수와 경도 리차드슨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플럭스 리차드슨 수는 난류 운동 에너지 방정식에서부터 정의가 됩니다. 네, 분모가 마이너스 SP, 뭐 시어 프로덕션 해가지고 기계적 난류를 나타내는 건데요.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네, 위에서 기계적 난류에 대한 항이 DGDU였거든요. 이 마이너스 부호까지 붙은 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또 붙었으니까 여기 부호가 사라진 겁니다. 다음 열적 난류항이 분자에 있어 버리죠. 네, 이 식에서 플럭스 리차드슨 수가 음수이면 열적 난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 미만이면 난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항이 항상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항상 음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 분모는 그래서 이게 양수일 때 열적 난류가 생겨가지고요. 이때의 플러스 리차드슨 수의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수면 열적 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령 분자가 음수이더라도 이 값이 크다면 분모의 값이 크다면 기계적 난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충분히 커서 플럭스 리차드슨 수가 1보다 작으면 난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도 리차드슨 수, 이렇게 고도에 따른 바람과 온위의 변화율로도 리차드슨 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경도 리차드슨 수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기계적 난류, 분자가 열적 난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경도 리차드슨 수를 통해서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를 판단하는 조건, 이게 대기과학개론에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분모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가 음수인 경우에 열적 난류가 있는 겁니다. 고도에 따라 온위가 감소하는 경우에 열적 난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적 난류가 경도 리차드슨 수가 음수일 때 열적 난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이더라도 분모가 충분히 크다면 기계적 난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 기준을 4분의 1 정도로 잡는데요. 4분의 1도 살짝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한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과 경도 리차드슨 수가 4분의 1 사이일 때 기계적 난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체의 흐름을 비점성류와 점성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점성류는 다시 측류와 난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류와 난류를 구분할 수 있는 무천수가 레이놀즈 수다라는 거고요. 레이놀즈 수는 누분의 UL 해가지고 분모가 점성력, 분자가 관성력에 대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략 2000 이상이면 난류다라고 했고요. 난류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규모를 갖고 큰 규모의 난류로부터 작은 규모의 난류로 점차 진행해 간다라는 내용이 에너지 폭포였습니다. 난류 흐름 내의 기상 성분들을 평균 성분과 섭동 성분으로 나누어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레이놀즈 분해, 그리고 U', W' 이런 것을 운동량 속이다라고 했고요.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난류위에서 열 그리고 운동량이 어느 방향으로 수송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K 이론도 배워봤고요. 난류 운동 에너지 방정식. 난류 운동 에너지 방정식이 22년 7급에도 나오고 23년 9급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번 연속 출제가 되었고요. 네, 기계적 난류항, 열적 난류항, 이것은 마찰에 의한 솟아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항상 양수. 이거는 대기 안정도 또는 낮과 밤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다.
마이너스 엡실론은 항상 음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차드슨 수란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의 비율이 되고요. 리차드슨 수도 무차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없다라는 거죠. 무차원.